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이준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황소와 당나귀입니다. 황소와 당나귀. 황소와 당나귀는 막동이네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힝힝, 뭐니 해도 짐을 끌고 다니는 데는 내가 최고야. 나는 오늘 벽가마니를 한 달구지에 30가만이나 싣고 다녔거든. 우무, 나는 말이야. 지난 가을엔 하루에 보리밭을 15마지기나 갈았다. 에게, 밭갈이도 일인가? 힝, 달구지를 끄는 게 일이지.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온 황소와 당나귀는 힘자랑으로 입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놈 당나귀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나는 달구지도 끌 수 있지만 너는 쟁기지를 못하잖아. 어디서 까부냐? 황소와 당나귀는 한 집에 살면서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들 저 혼자만 잘났다고 뽐내었습니다. 힝힝, 오늘은 그만하자. 당나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황소의 말대로 당나귀는 쟁기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힝힝, 옳지. 기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 황소가 달구지를 끌 줄 안다고 했겠다. 당나귀는 무슨 생각을 해냈는지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행행, 아이고 머리, 다리, 어깨, 배야. 당나귀는 갑자기 울면서 죽는 신용을 했습니다. 당나귀야, 갑자기 어디가 아프냐? 제일 많이 아픈 데가 어디냐? 황소는 깜짝 놀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힝, 사바 쉬시 힝. 그게 무슨 말이야? 난 통 못 알아듣겠다. 황소는 아픈 당나귀가 안타까웠습니다.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사방이 쉬쉬 쑤시고 아프단 말이야. 황소는 당나귀가 못마땅했지만 마음을 좋게 쓰기로 했습니다. 사바시시 아프면 너는 내일 쉬어라. 내가 너 대신 달구지를 끌란다. 황소는 당나귀가 무거운 달구지를 끌지 않으려고 꾀병을 앓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당나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허허, 이건 야단났네. 오늘 실어낼 벼섬이 많은데 당나귀가 꼼짝도 않는구나. 소야, 오늘은 네가 가자. 당나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면서 막동이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두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옛다, 너 다 먹어라. 당나귀는 집에서 쉴 테니 당나귀 밥까지 다 먹고 힘내라. 콩이다, 콩. 막동이 아버지는 당나귀가 최고로 좋아하는 콩을 황소에게 주었습니다. 아이쿠, 내가 죽을 꾀를 냈구나, 힝. 당나귀는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소와 당나귀 이야기 잘 들으셨어요? 지난 시간에 문학의 기능, 첫 번째 쾌락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기능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교훈적 기능입니다. 이 이야기, 황소와 당나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셨을 텐데 제가 생각한 것들 좀 적어봤어요. 힘자랑, 다툼, 거짓말, 이기주의, 자가당착, 이율배반, 모순 등 어때요? 좀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봤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나요? 다른 생각을 했다면 문장이나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문학의 기능 중에서 오늘은 교훈적 기능을 살펴볼 텐데 교훈이라는 건 뭘까요? 생활에 지침이 되는 어떤 도덕적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용성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해서 우리들은 많이 배우고 있어요.
문학은 즐거움, 감동을 주면서 즉 1차적인 기능, 쾌락적 기능을 갖는 기능을 얘기했어요. 즐거움과 감동을 주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책이라든가 엄마의 잔소리 또는 성경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종교적인 가르침 다 맞는 얘긴데 듣다 보고 읽다 보면 좀 지루하고 귀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문학은 정말 수많은 이야기, 다른 형태의 이야기와 인물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공통된 교시적, 교훈적인 내용은 같아요. 자, 이처럼 교시, 교훈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문학 작품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형상화시켜서 인생의 진실이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서 또는 상식이나 도덕에 대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읽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길잡이가 되고 내 생활에서 잘못된 점, 조금 비슷했던 점, 이런 결말이 나타나기 쉽겠구나 라면서 나의 행동들을 좀 변화하게 스스로 유도해 나가게 되죠. 문학의 교양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교훈이나 교시 같은 의미인데 바로 문학 작품에서 받는 교훈적 기능입니다. 올바른 문학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즐거움 그리고 인생의 진리를 표현한다. 즉 쾌락적 기능과 교훈적 기능을 담고 있다. 문학을, 영화를, 우리가 광고를 자꾸 보는 이유들을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가 골고루 잘 담겨 있고, 즉, 과하거나 노골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느낄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졌을 때 그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문학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제를 찾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너무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통된 것들이 무엇이더냐 하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두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나의 이야기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좀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대하는 어떤 태도가 나타나듯이 작품도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인식된다라는 어떤 그런 신비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학 작품은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상황에 따라서 찾아보고 다시 읽게 되는 어떤 그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